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평범한 비교과 소재로도 본인만의 뚜렷한 깊이와 주관으로 이를 커버해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총 5개 대학교 경영 관련 전공에 합격했던 이해 합격 사례를 알아보았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수많은 학생들의 꿈이자 생활기록부 소재인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에 우주라는 키워드를 버무리는 형태의 공학과 자연과학의 완벽한 융합을 토대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 합격한 F의 합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만큼 인공지능 단일 키워드 기반 탐구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려운 환경 속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F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의 생활기록부와 비교과 흐름에 부족한 면모는 어떤 면모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인 2022년에 제작을 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AI 관련 전공 지원 및 합격 전략 분석 컨텐츠의 링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컴퓨터 공학과를 지망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에 실제 수시원서 6장도 모조리 컴퓨터 공학과를, 인공지능 학과를 지망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에 실제 수시원서 6장도 모조리 인공지능 학과를 지원하는 양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석소장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전공으로 모조리 수시 카드를 구성하기보다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비슷한 결의 유사 전공들을 섞어서 수시 카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컴퓨터 공학과 혹은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지망한다고 하더라도 상향 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부 및 기계공학부와 같은 인접 유사 전공을, 적정 및 안정 대학교는 컴퓨터 공학과 및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하향 대학교는 인공지능 공학과 및 반도체 공학과를 지원하는 형식인데, 해당 전공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강해진 전공인 만큼 비슷한 결의 전공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생활기록부 양상에 따라서 천지 차이의 수시 지원 전략은 물론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합불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막연하게 모모 전공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의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현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야 할지를 꼭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합격 사례 분석 콘텐츠를 다시 시작한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서 과학기술원 지원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자기소개서를 쓸 일도 없는데 왜 합격사례 분석 콘텐츠는 아직도 자기소개서를 메인으로 콘텐츠가 전개가 되는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소장과 메이저 리서치의 여러 디렉터님들과 함께 솔루션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고자 찾아오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60에서 70% 이상이 실제로 과학기술원을 지망하거나, 즉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치한약수 계열을 지망하고 있으나 안정 및 하향으로 과학기술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어찌어찌 결국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및 정성평가가 포함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초 합격자들은 결국 자기소개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 속에서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흐름이 명확히 보이는 학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이상적인 합격 당위성을 보여주는 학생이 최초 합격군이었다면, 2024학년도인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 없이도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흐름을 생활기록부 내에서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최초 합격군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는 필요도 없는 자기소개서 내용은 뭐하러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콘텐츠를 바라보시기보다는 자기소개서가 저 정도로 뽑히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어떤 방향성과 어떤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까를 고민하시면서 콘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F의 합격 정보입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영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고,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고,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F의 경우에는 지방 소재 일반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고요. 지금 정량 정보, 내신 정보는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교과 기준 내신 평균으로 했을 때는 1.6X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 국영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X등급, 전교과 기준 내신 추이는 0.2X등급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는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F 같은 경우에 정성 정보는 굉장히 간략한데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프로그램 개발반에서 활동을 했고, 3학년 때는 공학
과학탐구반에서 활동을 했고요. 영어 관련 대회, 토론이나 어휘 대회 등 최우수상 학기별 수상 경험을 갖고 있고 과학토론대회 우수상을 학년별로 수상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F를 처음 마주했던 시기는 2학년 1학기 개학 직후였습니다. 지방소재 일반고 출신 학생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지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여러 사교육 업체에서 진행되는 지역 단위 간이형 입시 컨설팅 행사에 항상 참여하고는 했던 F와 F의 어머님께서 매 컨설팅 때마다 들었던 답변은 내신도 괜찮고 비교과도 나쁘지 않은데 특색이 없네요. 그런데 해결책은 딱히 없을 것 같고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였고요. 문제점은 알려주어도 명확한 해결책은 알려주지 않는 데에 실망해서 솔루션을 신청하셨던 것이 F와 F 어머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솔루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F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석 소장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등급 중반이라는 내신 성적을 고려했을 때 특출나다고 할 수 있는 비교과를 찾기는 어려웠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 내에 존재하던 프로그래밍 및 코딩 관련 비교과들 역시 F가 컴퓨터 공학과나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막연하게 지망하고 있다는 정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나마 특이했던 점은 직접적인 프로그래밍 및 코딩 활동과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관련 인공지능 탐구 활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진로 활동에 나사에 입사하는 것이 자신의 꿈을 확고하게 밝힘이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석 소장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F의 솔루션을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F와 F의 어머님과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석 소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갓 1학년을 마친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닌 이상 특출난 비교과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공지능 단일 키워드로 프로그래밍 및 코딩만 파고 들어서는 1점 초중반대 학생들을 뚫고 원하는 대학교 및 원하는 전공에 합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코딩은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삼고 생활기록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목표와 문제의식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바로 이 새로운 목표를 택시나 버스와 같은 모빌리티에 그치지 않고 우주를 탐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우주 탐사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었는데요. 석 소장과 솔루션을 진행했던 F의 반응은 정말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놀라는 반응이었기에 석 소장도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F와 F 어머님의 속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F가 그렇게 놀란 이유를 납득할 수가 있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실은 F 역시 이전 합격사례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학생처럼 원래는 우주과학과나 천문우주학과를 지망했지만 해당 진로 분야는 취업도 어렵고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취업이 잘 된다는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전공으로 진로를 반강제로 돌렸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석 소장으로부터 두 전공 분야 사이의 균형점을 듣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F와 F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과거의 이야기니까 말해봤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한 취업과 현실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마음을 접었던 분야에 대한 희망이 1학년 생활기록부 내에 몇 가지 요소를 토대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고 들어와서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F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지 복수전공 의지 표명 등을 통해서 공학과 공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 표명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대교 공통 1번 문항의 초반 부분입니다. 고교 3년간 자율주행과 비행 등 모빌리티 공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탐구는 모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1학년 시기에는 모모모 활동을 기회로 약식 형태의 택시 동승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틈틈이 독학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론에만 의존해서 정해진 코드를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부원들을 설득해서 제가 익힌 코딩의 기초 지식을 공유하며 코드 버전 관리를 통해 앱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앱 개발 도전은 실수와 오류 투성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코딩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의 기초 코딩 규칙도 통일되지 않아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맨땅에 헤딩하는 과정 속에서 코딩 컨벤션의 가치와 더불어서 가용성이 높은 앱은 절대 한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제작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고 미약하지만 보람찬 첫 결과물도 함께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석 소장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바로 도전과 협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1학년 시기는 F가 석 소장과 솔루션을 진행하기 이전인 시기였기 때문에 F 혼자 좌충우돌하는 느낌이 생활기록부에 강하게 나타나 있었는데요. 이를 요약하는 대표적인 생활기록부 속 표현이 수십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음과 같은 워딩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F 혼자만의 역량으로 강조하기보다는 모두를 끈질기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연결을 짓는 것이 우주 탐사라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거대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강조하기에 훨씬 좋을 것이라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F는 면접 현장에서 코딩 컨벤션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알고 탐구에 직접 적용하는 학생을 보기는 흔치가 않은데, 협동과 규칙의 중요성을 벌써 배웠네요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석 소장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바로 실패와 겸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해당 자기소개서 문항 내용을 구성할 때 F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은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게 작성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F 입장에서는 표현 그대로 독학한 내용을 토대로 앱을 기획하고 다른 친구들을 설득해서 열심히 노력한 활동이니까 이를 최대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소장이 저렇게 실수, 오류, 미약과 같은 워딩을 활용해서 실패 경험을 토대로 문항을 전개한 이유는 해당 활동이 1학년 활동이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1학년 활동은 보통 2, 3학년 활동을 위한 포석으로 탐구해야 탐구의 깊이가 더해지는 흐름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의 목표가 일상생활 속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혹은 해당 1학년 활동이 정말 전국 단위에서 컴퓨터 공학 및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활동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면 확실하게 살렸겠지만, F와 해당 활동의 경우 두 가지에 모두 속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고 생활기록부에서도 모든 활동에 힘을 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비교 위에 적합한 활동에 대해서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던 서류인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이후부터는 생활기록부 내에서 나름대로의 완급 조절을 꼭 해주어야 얘는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어서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네와 같은 평가가 아니라, 얘는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분야에 확실하게 호기심을 갖고 있구나와 같은 명확한 흐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3번 문항의 내용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모두가 그렇듯이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늘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광년 단위인 저 멀리 있는 별의 빛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시신경에 인식이 되는지,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모인 초은하단 속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등 우주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들은 고교 시절 내내 저를 움직였던 원동력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된 수많은 이정표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모모의 구성원으로서 제 오랜 꿈이었던 나사를 위해 필요한 여러 역량들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유탐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우주탐사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탐사 효율을 높여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공학자이자 자연과학자를 꿈꾸는 제게 칼텍 산하의 나사 JPL과 협력한 국제우주연구 사업을 추진 중인 동시에 우주레이저연구센터의 설립 등 우주 연구에 다각적으로 투자 중인 모모모는 배움의 효율과 깊이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둥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번 문항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석 소장이 합격사례 분석 컨텐츠가 아니어도 합격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읽어보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자기소개서 초반부에 적혀있는 우주의 비밀을부터 이정표들이었습니다 부분이 너무 감성적이고 뻔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셨을 텐데, 해당 부분은 석 소장과 F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메인 키워드로 활용하는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부터 본인의 진로 중 어떤 분야에 부분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통은 작은 규모에서라도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어보는 식의 탐구 경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F의 경우에는 우주 탐사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표인 만큼 목표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고 원대할 뿐더러 지방소재 일반고 소속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석 소장은 F와의 상의 끝에 확실한 학업계획 혹은 연구계획을 통해서 지원 당위성을 어필하기보다는 우주에 대한 지원자 개인의 본질적인 호기심을 강점 삼아서 해당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만이 갖고 있는 명확한 시너지 요소를 저격해서 지원 당위성을 어필하자라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고요. 오늘 콘텐츠에서는 불량 이슈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1번 문항의 후반부에는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을 진행한 이후부터 생활기록부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한 2, 3학년 시기에 우주 현상에 대한 탐구는 물론 합성곱 심경망 기반 우주 현상 관측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태양 코로나 구멍 탐사 시스템 및 행성 탐사 시스템 등 이러한 F의 호기심을 증명할 만한 다양한 탐구 사례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도 했고요. 실제로 해당 과학기술원 이외에도 각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 단위로 지원 당위성을 저격을 했던 F는 대부분의 면접 현장에서 우주 탐사라는 원대한 목적에 대한 F 스스로의 열정과 의지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F의 사례를 토대로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 단위로 지원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방법과 더불어서 언제나 호기심이 여러분의 지원 당위성과 비교 우위를 납득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F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대해서 석 소장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솔루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석 소장과 메이저 리서치를 믿고 맡기시는 분들만큼이나 다른 단체 혹은 업체에서의 컨설팅 경험에 대해 실망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F의 사례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웠었는데, 오늘 컨텐츠의 후반부에서 석 소장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사소한 워딩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한 F의 사례처럼 이상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해답은 언제나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F의 사례처럼 방법과 방향성이야 어떻든 시작은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서류평가를 넘어서 면접평가에서도 긍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활기록부 혹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서는 살릴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비교과를 살펴보실 때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